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길 대표님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테마 골라주셨을지 오늘 시장에서 첫 번째로 골라주신 돈 되는 섹터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보이죠? 조선주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조선주가 이제는 뭐 그냥 단순히 이제는 배만 만드는 업종이 아니라 방산과도 엮이고 이젠 네. 엮이다 AI까지 엮이던데 자, 조선주 지금 정도에 좀 투자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지금쯤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 그렇죠. 뭐 조선 3사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엔진이 또 AI 데이터 센터랑 또 엮이면서 엔진이 요즘은 잘 가요. 잘 가요. 그러니까 중속 엔진이 이제 기존의 뭐 가스터빈 엔진을 조금 대체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호소앵커가 빅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캐펙스 이야기했잖아요. 결론은 반도체는 또 잘 갈 거다 이러는 것처럼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돈을 쓰고 실적이 괜찮아야 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조선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좀 미국 쪽을 여전히 조선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뭐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란과 미국이 뭐 중동에서 이제 계속 트러블이 있는데 뭐 조만간에 이제 협상 이야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미국 쪽에서 LNG랑 뭐 이런 거 가져와야 되냐라는 게 조금 더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자체도 LNG 터미널에 대한 것들도 프로젝트를 굉장히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럼 LNG선 발주도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혜를 우리나라가 조금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면요, 뭐 중국이랑 여전히 뭐 계속 경쟁 구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쪽도 자꾸 중국 선사를 조금 배제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선사가 조금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여전히 조선은 쉴 때마다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들은 쉴 때마다 모아가자라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대형 조선사들은 뭐 물론 뭐 현대중공업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긴 네. 했지만 대형 조선사들은 요즘 약간은 속도가 더디고 오히려 엔진 말씀해 주신 뭐 AI랑 엮이니까 엔진 관련 종목들이 또 최근에 급등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도 약간은 애매합니다. 골고루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조선과 조선 기자재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조선 대형사를 볼 거냐, 아니면은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엔진을 볼 거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또 쪼개서 볼 거냐,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크게 갈리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기자재에 들어가는 뭐 엔진이나 뭐 피팅이나 아니면 보냉제나 이쪽은 그래도 주가 탄력이 조금 괜찮은데 그렇죠. 대형사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네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과열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거를 볼 때 야, 실적은 괜찮은데 조금 덜 오른 거 뭐 있지? 이런 시선으로 조금 바라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대형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뭐 HD 조선해양,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한 친환경 라인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LNG, 메탄올, 암모니아. 뭐 메탄올과 암모니아가 좀 느리기는 하지만 이 넥스트 다음까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꽉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방금 엔진 이야기했잖아요. 엔진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결론은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겠구나라는 것들은 조금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성광밴드 피팅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피팅도 괜찮아요. 우선은 피팅은요 두 군데 수혜를 봅니다. LNG랑 메탄올 같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늘면 여기에 딱 맞는 피팅 제품들이 필요한데 이거 당연히 수주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앞에서 미국 LNG 프로젝트 많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게 빨라지면 들어가는 또 피팅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양쪽 걸 좀 같이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성광밴드를 얘기할 때 저희가 꼭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낮은 부채 비율을 얘기합니다. 웬만한 제조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성광밴드가요 8.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채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쪽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 거기에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조선사 한국조선 해양과 뭐 피팅 업체, 성광밴드 뭐 골고루 저희가 잘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한화오션을 한화오션?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게 우선은 골고루 다 합니다. 뭐 LNG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작년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건 사실은 MRO였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MRO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 저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빅 이벤트를 조금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캐나다 잠수함. 그쵸, 캐나다. 네, 캐나다 잠수함이 사실은 이걸 조금 잘 들여다 보시면 좋겠지만 네. 최근에 한화 그룹 자체에서 캐나다 쪽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잠수함을요 그냥 기술력만 좋다고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요 평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플랫폼 니네 잘 만드느냐? 요거 한 20점 정도 보고요. 유지 보수를 좀 많이 봅니다. 니네가 30년 동안 꾸준하게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를 보는데 이게 50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파트너가 15점, 재정이 15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반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우리 거 잘 고쳐줄 수 있어? 이거 하나. 두 번째는 잘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니네가 뭐 해줄 수 있는데 라는 걸 따져봅니다. 근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호주 쪽에서 하나 그룹 자체가 호주 쪽에서 프로젝트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인력도 뽑아서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딱 나오지만 K9 생산 제한도 나왔어요. 그러게요. 네, 우리는 방사능 이걸로 끝이 이런 아니라 거. 네. 지상 무기도 거기서 생산해갖고 니네 인원으로 생산할게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6월에 이제 최종 업체가 아마 발표가 될 건데 5월 달에 아마 기대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번 지금부터 조금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13만 원이고요. 뭐 최고가가 15만 4천 원 정도인데 저는 전고점은 뚫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16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선주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로 골라봤는데 돌고 돌아 결국엔 또 다시 대장주로 갑니다.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잠시 잊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곧입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 6월이면 요 결정이 되니까 한번 추이 지켜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세요. 자, 첫 번째 조선주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길건우 대표의 선택은 로봇주입니다. 로봇 섹터를 좀 역시 봐야겠다. 이번 주에 로봇주들이 전쟁에서 조금 이제 눌렸던 게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고 수급도 로봇 쪽에 붙고 있고 뭐 이슈들도 같이 좀 붙고 있어요. 오고 있죠. 네. 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자라는 관점이고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정말 빨리 나오냐. 네, 지금 뭐 상반기 정도에는 거의 가이드를 다 내놓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도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드라이브는 계속 걸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쵸. 그럼 네. 결론은 언제 나오냐 이건데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로봇주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부품 관련주들이 먼저 갔습니다. 맞아요. 대장주가 먼저 간 게 아니라 부품 관련주들이 먼저 간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부품주들 굉장히 많죠. 로보티즈도 있고요. SBB테크도 있고요. 뭐 이런 SPG 도 친구들이 있고, 네.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같이 안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 향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아틀라스도 마찬가지고 결론은 아직 대량 생산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피지컬 AI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일 빠르게 만든 건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네. 네, 작년 기준으로 한 10,000대 정도 만들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10만 대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옵티머스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국내에서도 6월 6일 날 로보테크 쇼를 합니다. 코엑스에서. 네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이벤트가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국내 이슈 하나 있고요. 테슬라에 하나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여기서 저는 탄력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요즘에 현대랑 LG도 꿈틀꿈틀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네, 이런 것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좀 빠질 때, 쉴 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벤트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뭐 이번 주에는 뭐 사실 또 엔비디아도 엮였죠, 로봇이. 맞아요. 네, 이러면서 이 젠슨 황의 딸 메디슨 황이 와서 만나는 업체들이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 종목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뭐 LG, 뭐 현대 이것도 있는데 네. 두산 차례가 조금 아직 두산 않았습니다. 로보틱스? 네,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고 보는 게 네네. 로봇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고 숫자가 찍히는 건 사실은 협동 로봇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국내 협동 로봇에서는 1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 북미향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매출이 거의 51% 돌파했다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결론은 이 사이보그 로봇으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찌 됐건 납품을 하고 실적을 찍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 원엑시아라는 그 로봇 회사를 또 인수를 했죠. 근데 여기가 수주 잔고가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왠지 숟가락을 또 얹어가지고 껴팔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면은 매출 성장이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서비스 로봇 쪽은 또 누가 탑이냐라고 하면 인탑스가 있습니다. 인탑스. 네, 근데 인탑스 같은 경우가 베어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제 이 서빙 로봇 쪽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서빙 로봇을 독점 또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본업도 괜찮아요. 삼성전자의 사실은 휴대폰 케이스 본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가시는 걸 보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대감 플러스 실적. 네. 그러면 인탑스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협동 로봇 하나, 또 그리고 말씀해 주신 서비스 로봇 중에 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탑픽으로 하나 골라보죠, 로봇 중. 네, 여기 둘 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부품. 부품. 네, 부품 한번 보셔야 되는데 부품 기업 중에서 요즘에 로보티즈도 가고 뭐 다른 기업도 SBB테크도 가고 했는데 못 간 애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하이젠 R&M. 하이젠 R&M.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기대감이 되는 게 스마트 액추에이터. 사실은 이제 로봇 부품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 이제 감속기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걸 다 합친 거 액추에이터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모비스가 잘 갔던 것도 사실은 이 액추에이터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6월에 시카고에서 오토메이트 2026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또 느낌 자체가 오토메이트 딱 들어보면 이제 로봇 관련된 거라고 이제 네.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에서 최근 들어서 스마트 액추에이터 하노버 메세라고 있거든요. 네. 요거를 또 공개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기대감이 조금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발맞춰서 상반기 때 증설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 야, 진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수도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5월, 6월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네. 지금부터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9만 원이라 굉장히 높긴 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조금 부침이 있을 것 같은데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젠 R&M 이제 로봇 부품주 중에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들 중에 아직 주가가 뭐 정고점 가장 높았을 때보다 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근데 아직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갭을 메울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5월, 6월, 7월 가면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로봇 이벤트들이 많으니까 관련된 종목 미리미리 잘 선점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길건우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생 많으셨어요. 다다음 주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